안녕하세요. 2025년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든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법들이 뭐고 또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날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미국 정부가 정말 드디어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아주 명확한 규칙을 내놓은 날이거든요. 모든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 법안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이번에 나온 법들은요, 그냥 자잘한 규칙 몇 개 추가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아예 디지털 자산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짠 거예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 한 달 만에 상원, 하원 다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와, 이건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거죠. 그만큼 이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어마어마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법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지니어스법인데요. 이 법은 암호화폐 세계와 우리가 쓰는 일반 금융을 이어주는 다리,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1코인이 항상 1달러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으니까 결제나 송금 같은 데 쓰기 딱 좋겠죠?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다 설명해 줍니다.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기술 혁명. 와, 정부가 이 법에 걸은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느껴지는 대목이죠. 바로 이 표가 지니어스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테라루나 사태 같은 끔찍한 붕괴를 막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만들려는 네 가지 핵심 규칙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준비금은 오직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같은 초안전 자산으로만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고객 돈으로 위험한 데 투자하다가 망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63%를 차지하는 테더, USDT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져요. 테더는 그동안 준비금의 일부를 다른 회사 채권 같은,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금지하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대로라면 테더는 미국에서 장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이건 곧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클래리티법입니다. 이 법은요, 정말 오랫동안 미국 금융규제 기관들 사이에서 계속됐던 이건 내 거다, 아니다 내 거다 하는 영역 다툼,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 코인은 증권이야, 상품이야?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업계를 정말 머리 아프게 했던 문제였거든요.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자기들 관할이라고 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자기들 거라고 하고, 투자자나 기업이나 다 혼란스러웠죠. 클래리티법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보세요.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자산증권 이렇게 둘로 딱 나누고 각각 CFTC와 SEC가 맡아서 감독해라.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 거죠. 이제 누가 뭘 담당하는지 확실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코인이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는 성숙한 블록체인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결국 이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주인이 없고, 둘째, 다 같이 결정하고, 셋째, 아무나 참여할 수 있고, 넷째, 이걸 전문가가 인증해주고. 한마디로 특정 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진짜 탈중앙화를 이뤘다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법안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바로 반 CBDC법.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는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앞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하는 건 물론이고 연구하거나 테스트하는 것조차 전면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CBDC를 만들면 우리가 커피 한 잔 사는 것까지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막고 개인의 금융 자유를 지키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인 거죠. 그럼 정부가 직접 안 만들면 미래의 디지털 달러는 대체 누가 만들게 되는 걸까요? 그쵸?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정답은 바로 민간 기업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맞춰주시나요? 정부는 CBDC를 포기하는 대신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그 지니어스 법으로 민간 기업들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멍석을 쫙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법안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정부 대신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달러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위한 아주 잘 짜인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법들이 통과되고 나서 실제로 시장과 전 세계의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제라는 안개가 거치니까요. 시장은 정말 즉각적으로,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4조 달러. 법안이 통과된 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와, 시장이 이 명확성을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려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 이게 우리 실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해외로 돈 보낼 때 들던 비싼 수수료가 거의 사라질 거고요. 둘째,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결제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전 세계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미국의 달러 파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공식적인 돈이 됐다. 둘째, 누가 심판인지 교통정리가 끝났다. 그리고 셋째, 미국은 정부가 아닌 민간의 혁신에 베팅했다. 이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베팅을 던졌습니다. 규제 안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달러라는 길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뒤를 따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글로벌 금융전쟁에서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정말 흥미진진해지지 않습니까?